그러한 요구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과정의 그 운영 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예.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 종전에 초등학교 우리 수업 시간이 주당 3, 4학년은 1시간, 5, 6학년은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영어 교육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영어를 최소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시간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이어진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그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식의 그 교육이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그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는 또 사회가 취업에서도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풀이식의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문제풀이가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인식에서 저희가 영어 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문제점도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방향도 잘 가주시는데 예. 이제 실생활에서의 적용이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예.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초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 지금 교실 현장에서 벌써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일단 현재의 수준 가지고는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1시간 늘리고 5, 6학년은 2시간 늘리는 방식으로 우선은 수업 시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 4학년을 적용을 하고 5, 6학년은 내년부터 1시간씩 늘려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 수업이 많아지니까 더 어려워져 가지고 학습 부담도 늘어나고 또 그 사교육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영어 교육이 학교 내에서 완성되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사실상 소개만 하고 나머지 교육은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게 되는 거죠? 매우 아쉽습니다만은 우선은 네. 3, 4학년은 2시간을 하고 네. 5, 6학년은 3시간을 하는 형태로 1시간씩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의 교육이 곧 중고등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문제풀이식의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읽기, 듣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읽기, 듣기만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뇌기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와 쓰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사소통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상태 내에서 주 1시간씩 영어 회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종전 같았으면 아까 우리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화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읽기, 듣기밖에 할 수 없는 현재의 현재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현재의 교과서와 현재의 환경 내에서 충분히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그 회화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모형들을 지금 개발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초등학교 교과과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아까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요즘 조기 영어다 해외 영어 캠프에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도 그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행 학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교수님, 이런 그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개정은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석한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영어 교육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 대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수업 시수 확대가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지난 여지껏 초등학교 영어 수업은 주당 1시간 정도 가지고 네.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1시간 가지고 영어 능력을 얼만큼 향상시키겠습니까? 네. 물론 없는 건 낫습니다만은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확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언어 입력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받는 그 영어 입력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 그 사를 보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8년부터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 6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영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약간 변화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그 우리나라 영어 위상이 단순히 외국어 위상을 떠나서 상당 부분 상용화되는 그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교육 과정이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주당 수업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는 게 글쎄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아. 왜냐하면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영어만 늘릴 수 없는 거고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필요한 그렇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이 주는 의미가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영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는 1시간 한다고 그러면 미미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서의 2시간 내지 3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데가 우리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 우리 영어 교육방송이 그러한 기능을 크게 해주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 이런 부분들이 2시간, 3시간을 통해서 배운 학습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어 1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어떤 걸 빼겠어요. 그런 거 참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 생각, 공교육에 관해서 갖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은요. 바로 이제 학습의 경쟁력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계속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영어가 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 회화 위주의 영어 학습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선생님도 별로 안 그렇게 회화를 되셨죠. 잘하시지 못하셨던 네.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학습의 경쟁력 부분은 이 교사 영어 수업 능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영어 수업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잘 따지고 보시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교과목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나 연수를 하시고 있고 또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어려운 시험을 뚫고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능력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으로 보면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발휘하실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영어 회화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거기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이 변하면 그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수를 하시고 해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 현재의 능력과 수준을 진단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 필요한 연수를 스스로 지원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우수 교사에 대한 교사 인정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수업 시수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수준별 수업을 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에서는 이러한 영어회화 위주의 수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고 해서 영어회화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지금 한 5,000분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 하신 선생님들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런 변화된 교육과정의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사의 재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쪽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네. 가지고 있는 역량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영어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분들을 모셔다가 지금